자, 30강 3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와 식품. 노화를 억제하는 걸 항노화라고 하죠. 이것과 식품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이 글의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음식을 사용하는 거랍니다. 약으로, 행복을 위해서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항노화 산업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혁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식품 보조제의 장기간의 사용의 부작용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과학적 방식에 기초를 둔 이 노화를 기초를 둔 상태에서 노화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항노화와 행복의 과도하게 초점을 주는 것의 문제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노화 산업은 촉진한답니다. 뭐를? 특별한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 장수죠. 오래 사는 것. 장수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이미지를 증진시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is reduced, 뭔가 줄어들게 되는 거랍니다. 뭐로? 생체 역학의 과정으로 줄어드는 거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로의? 세포의 단위에서의. 지금 이거 보니까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이 이 항노화 산업에서는 이 이미지가 장수라는 이미지를 촉진시키는데, 이 장수라는 게 바로 어떤 걸 말한다? 지금 보면은요, 세포 수준에서의 생체 역학 과정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수라는 게 오랫동안 산다는 것은 곧 뭐랑 관련된 것이다? 세포의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체 역학의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식으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반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 항노화 산업이 이런 식으로 장수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고 증진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such discourse, 이러한 담화는 초점을 두고 있다. 어디에? 장수라는 것에. 장수를 어디에? individual bodies battle, 한 사람의 신체의 싸움으로 장수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에 맞서는? 나이가 드는 것에 맞서는 한 신체의 싸움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현대시대의 요즘에 있는 그런 이 항노화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니까, 이 대화 자체가 장수라는 것이 지금 뭐다? 나이가 드는 것에 맞서는, 노화와 맞서는 지금 뭘 말한다? 한 개인의 신체의 싸움이라고 하죠. 신체의 싸움. 우리 몸이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또는 다른 뭔가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신체가 뭔가를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아니라 노화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넓은 범위의 사회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게, 보통 우리가 진짜 나이가 든다, 나이 몇 살입니까? 연세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나이를 보통 우리가 노화라고 말을 하지 않고, 보통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적인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은 좀 늙어 보이네, 쉽게 말하면 노안이네 또는 동안이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모적인 걸 봤었을 때, 이런 걸 노화의 기준이라고 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맥락으로 또는 어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 사람이 노화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기 보다는 아예 오래 산다는 것 자체는 그냥 뭐다? 이 나이가 드는 것. 여기서 말한 노화는 말 그대로 나이가 드는 걸 말하죠. 이 나이가 드는 것이 바로 뭐라? 신체와의 싸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시대냐니까 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관리가 엄청 거대한 산업을 구성을 하고 있는 이런 한 시대에서, 요즘 그렇잖아요. 광고를 틀면 여기저기에 다이어트 보도식품 같은 것들 광고를 많이 하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몸 관리를 많이 하고 얼굴이 동안인 그런 사람들이 이미지가 더 좋고 더 많은 인기를 끌잖아요. 맞죠? 이런 엄청나게 거대한 산업을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가 그 엄청난 거대한 산업을 구성하는 이런 시대에 의해서 이 뭡니까? 영양분 내지는 건강한 식단을 통해서 힐링, 치료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to take 너무 이게 아마 이게 to take가 아닐 건데요. 내 생기게 맞다라면은 이게 to take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게 로우 테크죠, 여러분들. 로우 테크. 지나치게 낮은 어떤 기법이다. 뭔가 낮은 저 수준 자체가 좀 떨어지는 기법 내지는 좀 느린 그런 기법인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다. 워낙에 기술이 발달했는데 노화라는 것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주사 한 대 딱 맞으면 된다든지 또는 약 하나 딱 먹으면 바로 뭔가 노화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냐. 근데 밥 먹고 너 영양분 같은 거 챙겨 먹고 하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보여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넓은 문화적인 지식을 얻는 것은 뭐에 대한? 의학적인 음식에 대한. 음식은 음식인데 마치 약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는 그런 약과 같은 약적인 성분이 있는 의학적인 약과 같은 그런 성분이 있는 음식에 대한 문화적인 광범위한 지식을 얻는 것은 offer alternatives, 이 alternative 대안을 제공해 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뭐에 대한 대안. 이 노화, 항노화의 담화, 대화에 대한 한 대안. 즉, 이런 대화, 이 노화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대화들에 대한 한 대안을 할 수 있고, 이 대안 속에서 또는 이 노화 속에서 신체라는 것이 뭐다? 이 생체역학의 과정의 be subject, 뭐뭐의 대상이 되다, 내지는 뭐뭐의 지배를 받다, 이런 말이죠. 지배를 받다.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장수라고 하는 것이 세포 수준에서의 문제이고 생체역학의 과정이다라는 말 했으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약간 이거 두 개로 어느 걸 보더라도 사실 큰 문제가 되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체라는 것이 이 생체역학의 과정의 대상이 되는 또는 신체역학의 과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대안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다. 지금 이 내용도 사실 이걸 꾸며주고 있는 게 되겠죠. 신체가 이 생체역학의 과정의 대상이 되는 그런 항노화의 담화에 대해서 이런 음식에 대한 의학적인 음식에 대한 광범위한 그런 문화적인 지식을 얻는 것은 하나의 대안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의학 체계는 offered insight,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관찰에 근거해서 음식과 환경의 어떤 환경? 인간의 신체가 되겠네요. 음식과 인간의 신체의 환경의 미묘한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고 또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 근데 그 반응이 되게 미묘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관찰 내용을 통해서 의학이라고 하는 것의 전통적인 체계는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우리의 행복, 안녕에 뭘 통해서? 식단과 영양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죠? 단순하게 식품, 다이어터리 서플리먼트, 식품 보조제를 섭취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식품 보조제를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거 말고 뭘 통해서 먹는 식단이나 내지는 영양적인 지식, 내가 지식적으로 뭔가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적인 안녕, 행복에 더 크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수라는 것은 보장되는 것은 하지만 이 자기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관리의 가능성, 즉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가능성 자체는 언제? 매일매일마다 뭘 통해서? 한 사람이 먹는 음식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먹는 음식에 대한 관심을 매일매일 가져줌으로써 이 사람에 대한 식습관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라면은 이것은
향상시킬 수 있다. 뭐를? 한 사람의 삶의 퀄리티,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금 이건 뭡니까? 단순한 약 같은 걸로 뭔가 몸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한 사람의 건강을 관리하고 나아가서는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행복 내지는 노화에 대한 먹는 음식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글이었다. 정답은 1번 되겠네요. 행복을 위해서 뭡니까? 약으로서의 음식을 사용하는 것. 맨 마지막 문장 있죠, 여러분들? 맨 마지막 문장. 이 문장의 과제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러분들 가져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읽고 나면은 답이 이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하나 문장 4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의 제목 문제네요. 일리아 메치니코프라는 사람의 박테리아 연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먼저 볼까요? 자, 1번에 다양한 식단이랍니다. 다양한 식단. 신체에서 박테리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식단. 어떤 걸 먹으면은 우리 몸에 박테리아가 더 많이 생길 것인가. 2번에 tell A from B네요. A와 B를 구별한다는 뜻이죠. 좋은 박테리아와 나쁜 박테리아를 구별하는 방법. 3번에 박테리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랍니다. 여전히 과학에 의해서 검증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4번에 개척 중인 발견이랍니다. 박테리아의 또 다른 얼굴. 우리가 알고 있던 박테리아의 생각, 이미지 또는 모습 말고 또 다른 박테리아의 새로운 면에 대해서 뭔가를 발견하고 있다. 발견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다음 5번에 박테리아는 우리의 신체의 질병 방어 체계의 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5번은 완전 박테리아가 박테리아의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게 맞다라면은 어떤 게 정답인지 보겠습니다. 자, 1907년 정도 되었었던 이런 시기 때에 한 저명한 러시아의 동물학자인 일리아 메치니코프라는 사람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답니다. 여기서 얘들아 question이라는 표현이 이제 질문이라는 명사가 아니고요. 질문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 둘, 세 개 셀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더더욱 이 자리가 질문이라는 명사 자리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또 begin to 뒤에는 동사 원형 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if는 만약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동사 뒤 if는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죠. 그래서 뭐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냐니까 모든 박테리아는 나쁘다라고 하는 정설, 일반적으로 옳다라고 믿는 그런 가설, 믿음이 might be flawed, 결함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콜레라의 전염병에 있던 그 시기인 프랑스에서의 1892년대에 메치니코프는 박테리아를 한데 섞었답니다. 세균 배양용 페트리 협시 안에서. 그러고는 이런 내용을 발견했답니다. 일부 박테리아는 콜레라의 성장을 촉진했다. 일부 박테리아는 콜레라는 게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콜레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콜레라의 성장을 돕는다는 이야기는 곧 우리 몸에는 해로운 박테리아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그가 놀랍게도 또 이런 내용을 발견했답니다. 다른 박테리아는 힌더리 그것을 뭐 해버렸다? 멈춰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뭘까요? 이거죠. 콜레라의 성장을 멈춰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 어떤 박테리아는 콜레라가 더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박테리아도 있는 반면에 그 반대 역할, 즉 콜레라의 어떤 균 같은 것들을 오히려 억제하고 죽여버리는 박테리아도 있더라라는 걸 이 메치니코프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건 뭡니까? 박테리아에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발견했다. 이런 면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은 그로 하여금 깊이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여기서 매돌도 이거랑 같은 뜻이에요. 뭐인지 아닌지 이런 말이죠. 일부 유형의 박테리아를 swallowing, 입으로 삼키는 것이 유용할까 아닐까 뭐에 대해서
치명적인 질병을 preventing, 예방하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유용한 박테리아를, 일부 유용한 박테리아들을 입으로 삼키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아, 지금 이게 실제 사람의 몸에서도 이렇게 박테리아가 이런 유용한, 즉 콜레라를 억제했었던 박테리아를 우리가 섭취했었을 때도 도움이 될까를 한번 고민해 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는 또한 어떤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었죠. 어떤 사실? 일부 사람들이 살아서는 굉장히 성숙한 그런 원숙한 나이에 이르기까지 살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뭐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시골의 조건, 좀 좋지 않은 조건이 내지는 형편없는 그런 위생 조건에서도 굉장히 원숙한 그런 나이가 지극히 많은, 지긋이 나이가 드는 그런 나이 때까지 살았다라는 것을 그런 사실에 마주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뭡니까? 가혹한 시골의 조건 내지는 형편없는 위생 조건이라는 것이 가난함과 보통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이다. 아, 지금 이건 뭐구나. 지금 이 문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위생 조건이 좋으면은 잘 살아갈 수 있고 위생 조건이 안 좋으면 좀 몸에 뭔가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못 살 거다. 삶 자체가 나이가 별로 오랫동안 살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불가리아에서 이제 원래 러시아 사람이었는데 이 불가리아에서 어떤 사례를 발견했나 봐요. 그는 주목하기를 뭐가 있었다? 이 소작농들이 있었다.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카케서스 마운틴 이 지역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살았던 사람인데요. 100살 넘게까지 살았던 그런 소작농들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그는 이제 observe 하면 보통 관찰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다라는 말이죠. 그는 어떤 내용을 말했냐니까 이 마을에 가장 오래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발효된 fermented 요거트, 발효된 요거트 박테리아인 뭡니까? 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는 발효된 요거트를 먹었다라는 사실을 관찰해서 이야기를 했죠. 뭡니까? 이 이름이 락토바실루스 불가리쿠스라고 하는 이런 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는 발효된 요거트를 마신다라는 사실. 이 나이대, 이 불가리아의 이 한 마을에서 이런 제일 많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런 박테리아를 먹는다, 박테리아가 포함된 요거트를 먹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말은 무슨 말? 곧 우리의 신체 속에서도 박테리아가, 이로운 박테리아, 즉 아까 말했던 콜레라를 억제했던 그 박테리아가 우리의 신체 속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메시니코프는 데디아의 내용을 제시를 했어요. 장수의 하나의 비밀은 바로 뭐다? 몸에 좋은 박테리아를 먹는 것이다. 역사는 그가, 즉 메시니코프가 옳바랐다. 프로브 A 형용사입니다. 입증한다는 뜻이죠. 그가 옳다라는 걸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다는 표현. 지금 이건 뭡니까? 우리 신체 속에서 박테리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식단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안 되었죠. 요거트를 마신다고 했었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박테리아와 나쁜 박테리아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여전히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박테리아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죠. 박테리아의 또 다른 얼굴에 대한 현재 개척 중이었던 발견,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의 과제는 맨 마지막 두 개의 문장이 있죠. 이 부분. 메치니코프는 여기까지. 메치니코프는 이 장수의 하나의 비밀은 건강한 박테리아를 섭취를 하는 것이고 역사는 그 사람의 메치니코프의 주장이 올바랐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과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30강의 4번까지 수업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테스트 1 수업으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한다고 고생했습니다.